바다 건너 영국은 지금 깊은 슬픔에 잠겼죠. 지난 8일 96세, 향년 96세를 일기로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그 서거 소식에 지금 침통해하는 영국 국민들. 운구행렬의 마지막 영면의 길에 들어서는 엘리자베스 여왕을 이 슬픔 속에 보냈습니다. 그 장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Bishopton on the west coast of Scotland. We've been here for 4 hours waiting to see Her Majesty's. She's been a wonderful queen to this country. We gather at this time a sorrowing nation, yet remembering with gratitude the long life and reign of your servant Elizabeth. 슬프지만 차분함 속에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이 예배가 진행이 됐고 많은 영국 시민들은 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재문 교수님, 즉위 기간이 70년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즉위 기간은 영국의 현대사와도 맞물려 있다. 그 자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0년 동안 있었던 많은 현대사들의 굴곡진 현대사들을 직접 체험했고 본인의 또 통치 기간에 영국과 연관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참 1926년도에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즉위를 한 시기가 1952년도예요. 아버지 조지 6세가 갑자기 사망을 하시면서 25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을 통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생애 대부분을 여왕으로 살았다 이렇게 봐도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영국 왕실의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실의 왕세자나 또는 왕세자 비들은 전부 다 군에 갔어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도 군에 갔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여군으로 참전을 했고요. 이 모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왕으로 즉위한 뒤에 병과가 뭐였습니까? 병과가 운전병 정비공. 그러니까 아마 그래요? 그 운전병과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운전병과 정비공으로 일을 했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도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그 왕실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맞습니다. 실천했네요. 그런 진짜. 것을 실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65년도에 서독을 방문해서 2차 대전 이후에 동서독 간의 어떤 화합의 물꼬를 트는 일도 직접 하셨고요. 또한 1997년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도 계셨고 2014년도에는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투표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 광경도 직접 목도하셨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 2016년도에 영국 EU를 탈퇴하는 결정을 했던 브렉시트 그 사태에도 직접 목도했던 즉 근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직접 지휘하기도 했고 통치하기도 했고 경험했던 현대사의 산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는 현대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역사의 현장 곳곳을 함께 했습니다. 옛 모습,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옛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declare before you all that my whole life, whether it be long or short, shall be devoted to your service. Since 1952, I have witnessed the transformation of the international landscape, through which this country must chart its course. Together we are tackling this disease, and I want to reassure you that if we remain united and resolute, then we will overcome it. 안진용 기자님, 즉위 기간이 70년. 그만큼 기록도 뭔가 많이 남겼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영국의 군주이자 영연방의 수장으로서 무려 70년 4개월 동안
제위했습니다. 네, 이는 어떤 군주보다도 긴 제위 기간인데 네. 이 기간 동안 2만 1,000개의 공약을 이행했고 400개의 법안을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4,000개네. 네, 4,000개 법안을 승인하기도 네. 했습니다. 그리고 여왕의 제위 기간 동안 임명된 영국 총리는 총 15명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첫 번째 총리는 그 유명한 윈스턴 처칠이었고요. 아. 마지막은 이달 6일 취임한 리즈 트러스였습니다. 네. 재임 기간이 겹치는 미국 대통령도 14명이나 되는데요. 그중에 린든 B 존슨을 제외한 13명을 직접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미국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하민경 변호사님, 사실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영국 그 자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만큼 지금 영국 국민들은 여전히 믿기지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추도 예배가 현지 시각 12일 이제 오후 5시 30분에 추도 예배가 열렸는데요. 네. 그 이후에 이제 24시간 일반 국민에게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그 관을 공개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추모 열기가 상당히 더 뜨거웠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유해를 공개를 한 것은 그 윈스턴 처칠 그 전 총리 이후에 57년 만에 이제 처음 있었던 그래요? 일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슬픔에 저렇게 잠기시네요, 저분은. 예, 네. 많이 이제 국민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고요. 네. 이제 일반인들에게 24시간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하고 성당에 입장하기 위해서 거의 1만 명에 가까운 그런 시민들이 줄을 서서 저렇게 기다리고 애도를 표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비단 뭐 인기라는 표현 말고 정신적 지주랄까요? 그리고 이 존경심도 아마 담겨 있지 않을까 감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 애도 물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김현주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시민들이 그야말로 영국 여왕 하면 엘리자베스 2세밖에는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그 존재감이 확실했기 때문에 지난 8일에 서거한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해서 모두 추모의 뜻을 표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장례식이 19일에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동시에 전국에서 2분 동안 묵념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1시간여 정도의 국장이 끝나고 나면 그 여왕의 관이 밧줄로 끄는 총포차라는 곳에 실려서 하이드파크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거대한 장례 행렬이 그를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모든 장례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관이 영구차에 실려서 윈저성에 도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윈저성 지하에는 세인 조지라고 하는 그 성 조지 교회가 있는데 그 지하의 납골 땅에 이제 유해가 안치가 되게 됩니다. 거기에는 지금 이미 돌아가신 그 아버지죠. 조지 6세 왕, 그리고 어머니 왕비, 그리고 작년에 사망한 남편 필립 공의 유해도 함께 안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영면을 하게 되고요. 이 여왕의 장례식 조문 행렬이 상당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왕위에 오르게 되는 찰스 3세의 다이애나 비 전 처죠. 다이애나 비가 당시에 1997년에 사망했을 당시의 조문 행렬과 맞먹는 혹은 그를 능가하는 수준의 많은 인파가 몰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가 하니 한 75만 명 정도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행렬이 최장으로는 8km에 이르고 대기 시간만 해도 20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뭐 테러의 위협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 모이는 분들에게는 아주 작은 가방만 지참하는 것이 허용이 되고 일체 음료수나 뭐 음식 같은 것도 못 가지고 들어가고 뭐 꽃다발이나 사진 촬영 같은 것도 일체 금지가 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너무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경우에는 그 인파를 조금 중단시키는 그런 것도 좀 대비를 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조치는 영국 국민이나 추모객들이 다 이해를 할 거예요. 왜 추모의 이 시간이 뜻하지 않는 일로 얼룩지면 안 될 테니까요. 근데 앞서 이 영국 현지 신문들의 제목도 잠깐 비쳤습니다만 우리의 심장이 무너졌다. 이런 제목도 보여서 그만큼 영국 국민들에게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신문 제목들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앞서 저희가 그 여왕의 관 공개된 걸 잠시 언급했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여기에 좀 특별함이 있다면서요. 어떤 겁니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마지막까지 머물던 스코틀랜드 벨모럴 성에서 관이 나왔을 때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 여왕의 시신이 안치된 참나무관, 이 스코틀랜드 왕기로 덮여 있고 이 화환도 벨모럴 성 영지 내에서 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영국 왕실의 장례 절차에 협력한 업체에 따르면 이 참나무관은 무려 30년 전부터 여왕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30년 전부터요? 그렇습니다. 4년 전에 이 업체 대표가 한 영국 일관지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네. 엘리자베스 2세의 관은 구하기 힘든 영국산 참나무로 만들었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요즘 영국산이 너무 비싸서 미국산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특별한 재료를 사용해 관을 만들었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네. 업체 대표는 여왕의 관은 하루 이틀에 만들 수가 없다. 이 관 뚜껑에는 유품을 비롯해서 이 왕실 장식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고 언급한 바도 있는데 실제로 이번 장례 행사에서 관 위에는 여왕의 왕관 등이 장식될 예정입니다. 네. 왕관 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지금 여왕과 관련해서 지금 이러한 사진들이 영국 현지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지금 관심을 끌고 있다는데 김현주 평론가님 어떤 사진들입니까?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서거하고 난 다음에 네. 마치 그 영국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라도 하는 듯이 하늘에는 정말 기이한 모습의 구름들이 발견이 돼서 이것이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요. 어떤 걸까요? 텔퍼트라는 곳에서 어떤 한 여성이 딸을 태우고 네.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 지금 나오는 이 사진은 링컨셔 그림스비에 사는 에이미 그릭스 퍼스라는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이고요. 지금 이것이 운전하는 텔퍼트 지역에서 엄마가 운전하고 있는 가운데 딸이 엄마 여왕님이야 하면서 하늘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사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은 네. 왕비가 그 왕관을 쓰고 있는 옆모습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 평상시 왕실 업무를 수행할 때 쓰시던 그 모자를 쓴 모양처럼 네. 되어 있는 그 구름이 저렇게 떠서 어머. 이것이 많이 화제가 되었다고 하고요. 네. 실제로 이런 사진들이 페이스북에 공유되었을 때 뭐 수만 회 이상 공유가 되는 등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니 보통 아니 최진봉 교수님 보통 우리 국내에서도 하늘에 어떤 구름이 떴다고 할 때는 그냥 조금 억지성 구름도 있고 뭐 그러는데 이건 진짜 딱 봐도 어머 진짜 그렇네. 영국 국민들이 추모하는 마음이 진짜 하늘도 감동받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흡사하면 사진과 너무 흡사해요. 그러니까요. 보통 네. 이제 구름이 뜨면 웬만하면 좀 비슷하게 맞춰가서 얘기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오늘 지금 김현주 평론가 말씀하신 두 개의 이 구름은 거의 명확하게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야, 지금 사진도 보세요. 마찬가지잖아요. 네. 옆모습인데 왕관 쓴 그 여왕의 모습이 그대로 구름에 저렇게 막 이야, 잡히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웬만큼에서는. 그리고 평상시에 이 사진 같은 경우도 거의 보세요. 누가 저렇게 숲 사이로 저런 구름이 뜰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 모자의 깃 오른쪽 예. 그 나무 옆에 보면 깃까지 깃처럼 나왔어요. 와 대박.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억지스럽게 맞췄다고 보기 어려운 그야말로 정말 모양 그대로가 보여지는 그런 네. 구름으로 보여져서 참 신비할 뿐이다. 네. 그래서 여왕의 서거가 결국은 하늘에도 감동을 준 게 아닌가 네. 이런 이제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진이라는 또 그러니까요. 그런 구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왕의 모습 하니까 사실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접할 때 안진용 기자님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하면은 그 뭔가 그 특징 지어지는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겁니까? 그 모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 패션이 여왕에게 있어서는 곧 외교였습니다. 네, 해외 순방을 갈 때는 방문하는 국가의 풍습, 관습, 그리고 날씨까지 일일이 체크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30년간 여왕의 복장 고문을 담당했던 앤젤라 켈리에 따르면 모자 하나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해당국의 일기예보와 지역 관습까지 조사했다고 하고요. 네, 모자 하나를 이렇게 쓸 때는 여왕의 패션이 전략적이고 굉장히 현명해야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또한 CNN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2세가 남긴 많은 유산 가운데 하나는 네. 어떻게 옷이 국가를 결집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줬다는 것이었고요. 네. 지난 70년간 통치한 여왕은 패션과 이미지 메이킹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보여줬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요. 지난 네. 2016년 버킹엄 궁에서 개최됐던 여왕 의상을 모은 전시회입니다. 근데 사실 최진봉 교수님 네. 물론 이제 외신을 통해서
뭐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고 엘리자베스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접하긴 합니다. 뉴스로 접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한테 또 친근한 이유는 대한민국 방문한 적이 있잖아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네. 그 안동에 갔었잖아요. 안동에? 네. 아. 그래서 그때 방문했을 때 네. 생일상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생일상을 받았는데 그 생일상도 너무 특이한 게 뭐냐면 네. 당시에 그 지역의 그 장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아, 있잖아요. 이 모습인가 이 봐요. 모습이에요. 아, 네. 네네. 그래서 그 여왕이 그 당시에 입었던 옷도 눈길을 끌었지만 네. 생일상에 건강식으로 그냥 연세가 그때 좀 있으신 그때 한 시기였어요. 73세 정도 되는 네, 걸로 네. 기억해요. 네.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도 네. 건강과 장수에 관련된 재료들을 가지고 음식을 만든 어허.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안동 마을에 있던 주요 지금 저 장면도 나오는데요. 사진 찍고 이제 지역 유지들과 야. 그리고 또 하나는 사당에 들어갈 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보여줬던 자세가 중요한데요. 네. 신발을 벗었어요. 아, 그래요? 그 웬만해서는 사실 외국인들 잘 아시지만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신발 신고 집에서 생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풍습과 문화를 그대로 야. 그러니까 평상에 올라가서 방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 벗는 모습도 보여요. 지금 생일상 모습인데요. 네. 저는 생일상도 받고 그러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소개도 했고 또 엘리자베스 여왕은 나름대로 정말 우리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아. 저게 저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네.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의 풍습에 맞게 행동하고 네. 그 나라 풍습을 존중하고 네. 또 본인이 외교의 사절로서 영국과 그 나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 네. 그리고 저것도 지금 김장김치 담는 걸 직접 보신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보여주는 어떤 외교의 사절로서의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국 문화를 예우하고 존중하는 게 묻어나잖아요. 신발도 벗고 그리고 각종 우리 전통 문화를 다 일일이 현장에서 목도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친근감을 나타내줬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이번 서거가 뭔가 가슴 아프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70년의 재임기가 이제 막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제 영국은 누가 이끌어갈까요? 바로 그의 아들,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아들 찰스 왕세자가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3세가 왕이 되는 건데 이제 새로운 역사의 첫 페이지가 열리게 됐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promise of lifelong service I renew to you all today. I, Charles III, do faithfully promise and swear that I shall inviolably maintain and preserve the settlement of the true Protestant religion. The crown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is solely and rightfully come to the Prince Charles Philip Arthur George. I take up my new duties with thankfulness for all that Scotland has given me. 최재문 교수님, 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찰스 이제 3세가 왕이 됩니다만 그렇죠. 그 전까지 우리 입에 익었던 표현은 찰스 왕세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10살 때 왕세자가 됐고 예. 무려 64년을 이제 왕세자로 왕세자로 있다가 살았죠. 이제 이번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번에 이제 찰스 3세 왕이 되면서 우리가 또 하나의 관심이 영국 왕실의 왕이 뭐 승계 순위가 있다면서요. 네, 순위가 있죠. 그러니까 먼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왕세자로 책봉된 사람이 왕위를 받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세자의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하. 그분들 중에 첫째, 둘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왕세자로 지금 한번 가게가 볼까요? 나오는데 네. 필립공하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사이에 찰스 지금 국왕이 네, 됐죠. 필립공은 이미 서거했고요. 네네. 그렇죠. 찰스 국왕이 있고 그 아래에 이제 윌리엄 왕세자가 또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저 순서로 내려가는 거죠. 네. 그리고 윌리엄 왕세자와 미틀턴 네, 미들턴 두 왕세자빈 사이에 난 조지 왕세손이 있죠. 아하.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왕세손이 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예. 이 주황색 동그라미 숫자가 예. 계승 순위군요. 순위예요. 왕위 계승 순위.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찰스 국왕이 이제 왕세자로 책봉이 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좀 논란이 있긴 했어요, 영국에서. 왜냐면 찰스 왕세 같은 경우는 국민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어요. 왜요? 왜냐면 다이애나 비 관련해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하. 뭐 불륜 문제가 있었고 그렇군요. 다이애나 비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고 네. 그래서 윌리엄에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었어요, 아하. 초창기에. 네. 그런데 아마 이제 윌리엄을 왕세자로 사실은 지금 왕세자로
적혀 있잖아요. 아까 그 가계도에. 네. 근데 저걸 누가 정했냐? 찰스 3세가 정한 거예요. 그래요. 빨리 왕세로 책봉을 해버린 거예요. 아하. 본인이 국왕이 돼야 선제적으로. 되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본인이 국왕이 됐는데 사실 이제 이 찰스 3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럼 국민적 인기를 다시 얻을 거냐. 네. 엘리자베스 2세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 지지와 열망과 사랑을 많이 받았던 여왕이잖아요. 네. 찰스 3세는 아까 말씀드린 국민적인 지지가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시대는 가고 이제 자신의 시대가 열릴 찰스 3세 왕이에요. 그런데 앞서 그랬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적 인기, 신임을 얻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즉위하자마자 논란이 된 모습이 하나 있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이게 장면만 봐서는 언뜻 이해가 안 되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 찰스 3세가 지난 10일 성 제임스궁에서 이 즉위 선언문에 서명하고 국왕으로서 맹세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짜증을 내면서 책상에 놓여 있는 만년필을 치우라고 손짓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원래는 미리 책상 위에 만년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만 찰스 3세는 자신의 옷 안에서 만년필을 꺼내서는 즉위 선언문에 서명하고 또 다른 문서에 서명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잉크병이 못내 거슬렸는지 책상 가장자리로 옮겨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트레가 계속해서 방해가 됐는지 인상을 찌푸리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 만년필 세트는 찰스 3세의 아들 해리 왕자와 윌리엄 왕자가 선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참 또 그런 사연이 있군요. 그런데 찰스 3세 왕이 이제 새롭게 이제 영국을 정신적 지주로서 이제 이끌어 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찰스 3세와 가장 가까운 이 사람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바로 커밀라 왕비입니다. 네, 찰스 3세의 두 번째 아내이기도 한데 공식적으로 왕비 칭호를 얻기까지 무려 52년이 걸렸습니다. 아하. 인고의 세월을 버텼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찰스 3세가 왕세됐던 시절 결혼은 했으나 왕세자비가 아닌 코널 공작 부인으로 불렸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이 모두 사랑했던 다이애나, 이 첫 번째 아내와 이혼 후에 만났기 때문에 이 불륜녀라는 낙인을 붙었기 때문이죠. 두 사람은 다이애나와 만나기 전에 11년 전 먼저 만났지만요. 각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다이애나와 이혼 후에 다시 또 만나게 되고 결국은 결혼에 이르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륜 커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찰스 3세와 만남 이후 무려 52년 동안 후에 이렇게 왕비 칭호를 얻게 됐고요. 다이애나비 사후에는 25년이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영국 왕실 홈페이지에는요. 이미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이후에 커밀라의 호칭을 왕비 폐하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왼쪽 사진 잠깐 볼게요. 아마 글쎄요. 영국 국민들 중에는 모르긴 몰라도 그 다이애나비를 여전히 기리고 추억하는 국민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카밀라 왕비가 역시 자신이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영국 국민들한테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70년 만에 새로운 왕의 시대가 이제 영국이 열리게 됐어요. 그렇다면 언뜻 생각해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민경 변호사님. 네, 찰스 3세가 즉위를 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여왕이 70년간을 즉위를 했기 때문에 여왕의 흔적이 사실 많은 곳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일례로 이제 영국의 파운드화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 지폐와 동전도 이제 교체를 저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요. 아, 원래는 여왕이 예, 있군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영국 파운드화 지폐 같은 경우에는 총 45억 장이 이제 찰스 3세의 얼굴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2년
소요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설마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새겨진 국권 안 받아주고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바꾸는데 시간이 그 정도로 걸릴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또 영국 국가에는 하나님 이제 여왕을 지켜주소서 이런 제목과 그 안에 있는 가사도 저렇게 보시면 이제 여왕 폐하를 지켜주소서 이렇게 들어있는데 모두 다 이제 왕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 국가에 저렇게 되어 있어요? 예, 가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제목과 이제 내용도 바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우표가 새로 이제 발행될 때 이제 찰스 3세의 얼굴이 들어간 이제 우표가 발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찰스 3세가 74세에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그 왕위 계승도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그 아들인 이제 윌리엄 그 왕세자가 되고 이제 해리 왕자가 이제 순위 5순위로 이제 순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주목이 되고 있고요. 네. 많은 것들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보니까 여왕이 남긴 흔적이 많네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70년이면 강산이 우리로 치면 강산이 7번 변할 정도면 얼마나 오랜 세월일 거예요. 그걸 좀 바꾸려고 하니까 시일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화폐 얘기 나온 김에요. 엉뚱한 질문 같습니다만 박성배 변호사님, 혹시 여왕이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남긴 유산도 있어요? 그러면? 미국 경제지 CNBC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영국 왕실의 자산은 약 39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27조 원을 왕실 재산 운영재단인 크라운 에스테이트가 관리하고 있고 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15에서 25%만 왕실에 귀속될 뿐 나머지는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 즉 온전한 왕실의 소유라고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네. 또한 찰스 3세가 왕위를 이어받더라도 왕실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어머니 엘리자베스 여왕이 직접 모은 재산은 찰스 3세가 당연히 상속받을 수가 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은 재임 당시에 예술품 투자와 부동산 구매 등으로 7천억 원 정도를 축적했습니다. 또한 찰스 3세는 이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군주에서 군주로의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면제하기로 한 정부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네. 뭐 호사가들이 관심 있는 거지 뭐 얼마나 또 왕실이 저 재산에 관심 있겠습니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인 추모 열기뿐 아니라 전 세계가 애도하는 속에 장례식이 이제 국장으로 지금 열흘간 국장이 열립니다. 19일 날 장례식이 치러지는데 김현주 평론가님,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19일 런던에서 있게 될 장례식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뭐 영국은 우리의 우방이기도 하고 또 6.25 때 참전국이기도 하고 그렇죠. 참전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일 날 서거한 이후에 9일에 주한 영국 대사관에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조문을 위해서 이 이제 모습인가 방문을 봐요.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방명록에 쓰기를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였던 여왕과 동시대에 시간을 공유한 것이 큰 영광이었다고 하면서 네. 영국 왕실과 영국 국민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저렇게 이제 글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네. 사실상 유엔 그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서 이달 중순에 미국을 방문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작스런 서거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에 앞서서 네. 영국을 방문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후에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이후에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그리고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하고도 지금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는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 등 네. 이번 5박 7일간의 일정을 통해서 조문 외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조문은 조문대로 하고 또 이 어려운 기회에 또 순방 나간 김에 각국 정상들과 또 협력을 통해서 국익에 도움되는 결실을 갖고 오기를 또 바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이 애도를 표합니다. 영면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